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김정은이는 2박 3일로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아주 기분 좋은, 시진핑이가 들으면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었는데 우리로서는 듣기가 참 거북하고 어떤 것은 매우 불길한 내용들 뿐입니다. 중국 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가끔 혁명의 참모부란 말을 씁니다. 혁명사령부란 뜻이죠. 그런데 북한이 중국과 같은 혁명사령부를 만든다면 그 혁명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공산화입니다.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해서 앞으로 적극 협력하자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물론 그 전 단계로서 한미동맹 해체하고 북한의 핵 보유국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이런 전제를 가진 혁명의 참모부, 같은 식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어제 열렸던 환영연회에서 나왔어요. 시진핑이가 아주 깍듯이 대접을 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싱가포르 회담에서 시진핑이가 코치하는 대로 했더니 트럼프가 넘어갔다. 드디어 쌍중단,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작년에 제시했던 쌍중단을 트럼프가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서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면 미국도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 하는 약속을 함으로써 시진핑의 전략이 그대로 먹히고 있다 하는 데 대한 중국과 북한의 일종의 축제 분위기가 어제 그리고 걸피에 있었습니다. 혁명의 참모부, 이것은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몸처럼 움직이대요. 김정은은 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오늘 조중이 한 집안 식구처럼 고락을 같이 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동서고금의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매체가 하나 보도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진핑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개혁 개방 40주년이다. 중국 인민은 세계를 바라보고 과감하게 자아혁명과 자아혁신을 하며 중국 형편에 맞는 발전 노선을 되찾았다. 우리는 조선이 자기 사정에 맞는 발전 노선을 걷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매체는 요 말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김정은의 고민이죠. 개혁 개방을 하면은 망한다 하는 그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중국이 북한에 우리와 똑같은 방향으로 개혁 개방하자고 이야기하면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냅니다. 김정일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서 돌아와 버렸다고 합니다. 김정일이가 납치한 신상옥 감독한테 틀어놓은 그 육성 이야기가 육성 토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소평이 80년대 개혁 개방할 때 김일성에게 또 자신에게 우리와 같이 가자 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느냐, 조선 실정에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합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조선은, 북한은 종심이 짧다.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력에 너무나 쉽게 노출된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그 비효율적인 체제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을 합니다. 오히려 남한이 더 시나리오 작가를 예를 들면서 남한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북한에서는 시나리오 하나 쓰라고 하면은 몇 달 동안 별장에 틀어박혀서 작품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개탄을 하는데, 그걸 들어보면은 김정일도 개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의 손발을 묶고 있는 북한의 절대적인 개혁 불가능 조건을 결국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옮기지 않은 것은 김정은의 어떤 치명적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지대 이지수 교수, 이분은 소련 붕괴 과정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은 결국 고르바초프의 운명을 따를 것이다. 개혁 개방한다고 몸부림은 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입지는 약화되고 결국은 자멸을 할 것이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죽는다. 북한 체제는 시장 확대를 견딜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르바초프와 지금의 김정은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고르바초프는 내부의 반체제 인사들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레이건 부시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했느냐 하면은,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립 서비스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소련이 그렇게 원하는 물질적 지원은 일체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목표는 뭐냐, 고르바초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다. 고르바초프를 이용해 가지고 고르바초프의 공산 정권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아주 비정하게 펼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예컨대 중국은 앞으로 이미 대북 제재를 사실상 해제하고 적극적 지원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한국이 있습니다. 또 중국,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어느 쪽도 북한 노동당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적극적 정책을 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김정은은 고르바초프보다도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여지고, 반체제 운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자기식 개혁개방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사회주의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것은 개성공단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5만 명을 외부와 격리시켜서 일시키고 남한에서 보내오는 돈은 한 90%는 당이 떼먹고 해도 별로 반발이 없다. 이런 폐쇄적 공단을 북한 전역에 한 10개 이상 만들면 되지 않느냐.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한국 이외의 외국 기업은 거기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국을 뜯어먹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할 것인데, 6.15선언, 14선언, 4.27 선언에 그런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하나의 묘한 암호 같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통한 공동 번영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되는 한국과 1,000달러밖에 안 되는 북한을 균형 발전시키려면은 한국의 부를 북한으로 그냥 보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1인당 16,000달러 정도로 평균화가 되겠죠. 바로 그런 일방적
일방적 대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원칙을 거기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국 경제에 빨대를 박아 놓고 빨아먹도록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착취하는 구조. 거기다가 슬쩍 14선언에는 이것이 유무상통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유무상통은 없는 사람과 가진 사람이 서로 나누어 갖는 것, 또는 내가 가진 것하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서로 교환하는 이런 말인데, 이 경우에는 앞뒤를 맞춰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북한이 많은 것을 가진 한국을 상대로 민족애의 정신으로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뜯어먹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제 김정은은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한미동맹 해체된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핵우산도 없어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뭘 믿고 핵강국 속에서 버틸 거냐? 우리가 핵우산을 제공하겠다. 북한이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한테 경제 지원하라. 이게 유무상통이다. 우리가 가진 핵과 남한이 가진 돈을, 경제력을 서로 바꾸자. 그것이 바로 6.15선언, 14선언, 4.27 정신이다. 이렇게 들고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김정은과 시진핑의 이 같은 혁명사령부, 혁명참모부 이 발언을 보면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간 이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를 아직도 믿고 있는 또는 믿으려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속는 척하면서 김정은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겼다. 이제 북한은 미국 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도 봐주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묘하게 돌아가는 것이, 트럼프가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은 중국과 북한 사이가 벌어지고, 회담 국면으로 가니까 거꾸로 중국과 북한이 같은 참모부로 가까워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이게 시니컬한 겁니다. 대북 강경 제재를 하니까 중국이 미국을 두려워해가지고 북한과 멀어지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가니까 이제는 김정은이 오히려 중국으로 붙어버렸습니다. 중국으로 붙었어요. 이런 상황을 직시를 하면서 한국의 진정한 애국 세력은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바로 중국에 대한 비판이고 북한에 대한 비판이 된다. 트럼프의 대한민국 국가 이익 훼손, 한미동맹 해체 발언,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라든지 군사훈련 중단 조치 같은 이런 데 대해서 세게 비판하지 않으면은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자주국방 의지가 없다. 이렇게 자기들한테 불리한 정책을 펴도 침묵을 한다. 저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다른 여론이 없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만 상대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우파는 트럼프 비판, 김정은 비판, 시진핑 비판, 문재인 비판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해야 우리의 안전,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